자드 프로그램, 줌 AI, 구글 도큐먼트를 사용해서 외국어 공부하기. 오늘은 듣기의 단계, 네 단계가 아닌 여섯 단계. 단계라는 게 딱 구분이 되어진 건 아니고, 이 듣기 훈련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외국어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듣기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한다면 우선 모국어 기준으로 듣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 여섯 가지 단계를 다 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어로든 내용을 어떤 내용이든지 TV에서 뉴스를 본다거나 아니 유튜브에서 팟캐스트를 듣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영화를 본다거나 할 때 듣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소리를 따라갈 수 있고 단어도 듣고 구문도 듣고 문장도 듣고 들은 내용을 집중해서 들으면 기억할 수도 있고 그 기억한 내용 중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는 어떤 의제, 주제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갖다가 선택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지 요약하는 그 내용을 이미 스토리라인에서 수없이 많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요약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핵심을 정리해서 뭐 말로 요약하든지 글로 요약하든지 이렇게 충분히 언어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이건 모국어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공부하니까 영어를 기준으로 일단 얘기하고 내가 공부하는 지금 베트남어를 기준으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영어 소리 따라가기. 개인적으로 영어를 공부한 시간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시간을 통해서 영어를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훈련만 하면 이 소리 따라가기는 분당 200단어 정도, 예를 들어서 10,000단어 정도의 보캐브러리 실력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훈련하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어 듣기 역시 단어에 처음에 리스닝을 하는 기준, 듣기를 하는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처음부터 뭐 문장을 다 듣는다거나 이러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 그러면 굳이 처음부터 문장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단어를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면서 이제 그 소리에 익숙해지는 스피드, 속도에 익숙해지는 단계를 갖추면서 이미 내가 듣고 있는 내용의 어떤 영상의 컨텐츠를 알고 있기 때문에 벌써 듣기도 전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기준으로 해서 단어를 추가로 들었을 때 좀 더 그, 조금 더 그 유치 내용을 그 단어와 매칭을 시켜서 내용을 좀 유추를 하면서 이렇게 듣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무작정 단어만 듣고 끝 이러면은 남는 게 없으니까 어떤 인터랙티브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 들어서 뭔가 그 뇌에 내 기억에 뭔가 쌓이고 듣기 훈련이 돼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간다 그러면 단어를 들어가면서도 내용을 좀 유추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단어가 조금씩 조금씩 막 파편처럼 마치 테트리스 할 때 막 그 테트리스 블록이 내려오면서 짜맞추듯 쳐지듯이 이렇게 조합이 된다면 그다음부터는 이 단어와 단어가 서로 매칭이 됐을 때 테트리스에서 딱 만났을 때 그것이 성공적으로 사라지듯이 단어와 단어를 딱 매칭해서 이제 구문 듣기 형태. 구문이라는 거는 뭐냐면 일종의 프레이즈 개념인데, 아, 하나하나의 단어를 엮어지는 형태로, 이거는 어떤 단어가 다른 단어를 유추하는, 마치 AI가 단어와 단어를 물고 들어가는 그런 것처럼, 단어가 엮이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요 구문 듣기가 조금씩 조금씩 되면 내용 유추가 더 확장되고 더 강해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장 듣기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연음이나 스피드, 발음 이런 부분을 다 해소하고 나도 그 문장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면 어느 정도 되면 문장 듣기가 가능한데 이 문장 듣기가 한 80% 이상 되면 이제 유추가 아니라 문장 듣기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면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내용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기억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듣기를 하고 내용 파악이 되면서 내용 파악이 된 게 기억을 하게 되고 이 과정 프로세스에서 번역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번역으로 스피드를 때려잡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듣는 내용 파악한 거를 그대로 기억하는데, 예를 들어서 영어를 들었다 그러면 영어로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근데 뭐, 문장을 전체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파악된 내용을 영어로 기억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 기억하면서 또 기억 내용 중에 핵심 요소만 중요한 어떤 것만 내 생각과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그래야 됩니다. 내 생각이 접목이 안 되면 그냥 기억한다라는 거는 나중에는 외우는 거밖에 암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쉽게. 근데 내가 기억하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뇌의 어떤 활성화 뭐 이런 것을 믹스를 해가지고 핵심을 파악해서 기억을 하면 그 기억의 그 총량이나 기억의 유지 능력 쉽게 말하면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표현, 요약, 말로 요약한다거나 글로 요약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나름대로 뭐 기억한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저장해 놓는다거나 머릿속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해 나가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듣기를 통한 인포메이션 어떤 정보, 지식 이런 내용들의 어떤 것들이 축약이 돼서 이미 점점점 그 듣기 영역이 강화가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설명한 거는 그리고 영어를 오랫동안 해서 영어를 기준으로 일단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제 핵심은 타겟 랭귀지 목표하는 언어 처음에는 모국어 한국어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는 영어 만약에 영어를 지금 단계별로 지금 계속해서 훈련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앞부분에 영어 얘기한 거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다 들리는 수준, 요약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간 기준을 얘기하는 거고. 자, 이제 베트남어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만약에 영어도 마찬가지로, 외국어도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해서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단계별로 나간다 그러면은, 아마도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베트남어다 그러면, 초급 수준이다 그러면은 아마 1번, 2번, 3번 정도까지가 이제 초급 단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번, 2번. 예를 들어서 초급 그러면 1번, 2번. 오케이. 그러면은 중급이다 그러면은 이제 3번. 3번에서 4번. 그 다음에 이제 고급이다 그러면은 이제 5번, 6번. 이런 정도로. 그러면 나의 수준은 어느 정도냐? 역시나 이제 겨우 소리를 따라갈 수 있어요. 자, 듣기는 듣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뭐 소리 따라가는 거는 단어 듣는 거. 하지만 단어가 이게 정확하게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수준의 훈련까지는 이미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인데 어쨌든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게 소리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분당 200단어 내외를 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단어가 뭐 보캐브러리가 10,000단어 정도 이하다, 뭐 5,000단어 이하다. 그러면 이게 내가 따라갈 수 있다 한들 그 단어를 캐치하지 못하면, 뜻을 모르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빌딩 보캐브러리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단어를 외우거나, 뭐,
주구장창 그 자막을 읽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언어 교환을 하면서 단어를 공부하거나 학원에 가거나 여러 가지 어떤 걸 통해서 일단은 내가 목적으로 하는 단어는 알아야 된다. 단어를 알 때는 세 가지 요소를 잘 알고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무조건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단어의 어떤 디파인을 할 수 있는, 정의를 할 수 있는, 이 단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런 거 하나 하고, 그 단어가 쓰이는 어떤 그 장소, 쉽게 말하면 그 단어를 활용해서 내가 어떤 구문이나 문장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능력까지 나중에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그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주어 동사 뭐 예를 들어서 목적어 뭐 이런 개념에서 쓰이는 뭐 대명사,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뭐 접속어 이런 것들을 컨비네이션 할 수 있는 일종의 문법인데 그런 거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모국어를 기준으로. 그걸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별도로 공부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냥 그 예를 들어서 그 퍼즐 맞추듯이 나열된 단어를 그냥 이렇게 맞춰서 어, 어떤 그 맞추는 방법만 알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보통 듣기 기준으로 얘기하면 완벽한 문장을 만드는 쓰기가 아니기 때문에 듣고 이해하고 나중에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 특히 말하기 표현에서는 아, 그 구조 자체가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 이해가 된다라는 전제로 봤을 때는 굳이 그렇게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겁내할 필요는 없다. 마음껏 사용한다. 어쨌든 소리 따라가기에서 200단어에서는 최소 상당한 단어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이게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그래서 훈련도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 단어 듣기가 되느냐? 조금 조금 됩니다. 단어 듣기가. 뭐 말을 하면 이제 그 어떤 단어를 들을 수 있냐면 반복적으로 쓰이는 단어들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어를 따지면 우리, 슌따 뭐 이런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태라든지 항상 룬룬 이런라든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내용을 듣다 보면 분명히 단어는 들린다. 툭툭툭 내가 아는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들리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핵심 단어들, 명사 같은 핵심 단어들을 듣게 되면 이미 내가 듣는 내용의 그 내용을 알고 듣고, 뭐냐면 내용을 알고 듣는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 사람이 지금 AI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또는 뭐 이 컨텐츠가 여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듣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단어들이 나올 거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듣는 단어와 그 내가 그 단어를 통해서 내용을 유추하는 이런 것을 같이 하다 보면은 내용 파악이 조금은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딩 보캐브러리도 됐고, 단어도 상당히 많이 알고, 단어도 툭툭 들리고, 이러면은 이제 별도의 노력, 우리가 공부할 때 듣기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읽기도 공부하고, 뭐 쓰기도 공부하고, 말하기도 공부하고, 서로 뭐 언어 교환, 자드 같은 경우는 언어 교환을 해가면서 또 훈련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가 표현을 알게 됩니다. 표현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아, 벤텔라지, What's your name?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미 벤텔라지 아니면은 뭐 텐 또일라 아니면은 텐 안너일라 뭐 토마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그 문장이고 구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텐토의 라까지만 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문장 속의 스트럭처를 이루는 하나의 어떤 그 프레이즈가 된다. 그 프레이즈가 의미가 딱 매칭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어쨌든 그래서 그 구문을 듣고 내용을 유추하면 좀 더 단어보다는 더 파워풀하다. 그리고 이제 그 스피드를 따라가면서 얻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이제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문장의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문장 끊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봤을 때 어떤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스토리텔링을 할 때, 뭐, 시작과 끝이, 예를 들어서 시작과 끝, 그 다음에 시작과 끝,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장창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시작이고, 어디부터 문장이 끝나고, 또 어디가 또 시작이고, 어디가 끝나고, 이런 게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가 있다. 뭘 통해서? 우리의 언어 능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문장 듣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문장 안에 사용된 동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문장 듣기를 갖다가 해서 문장을 들은 내용으로 뽑아낼 수 있다 그러면, 이때도 문장 듣기라는 것은, 뭐, 문장을 구성하는 A부터 E까지 있으면 A, B, C, D, E까지 다 듣는 게 아니고 A, B, C, D, E가 있는데 그냥 A, B, D 요 정도만 들어서 문장을 파악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어 하나 듣는 게 문장 듣기가 아니고 그냥 문장을 전체로 그냥 듣는데 전체에서 핵심적인 문장 안에서 쓰이는 예를 들어서 철수는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미 그냥 철수하고 있다라는 거는 빨리 파악할 수 있어요. 주어 부분이니까. 그러면 운동장 축구, 요것만 내가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수라는 애는 계속해서 등장을 하니까. 그러면 철수가 운동장에 축구하네. 그럼 철수는 운동장에 축구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문장을 들었을 때 핵심적인 단어는 철수나 뭘 하고 있는 거는 이미 아는 거고. 철수 얘기니까. 그럼 운동장하고 저 축구만 이제 내가 캐치하면 문장 듣기가 되는 겁니다. 뭐 철수는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다. 철수 친구 민수가 아, 운동장으로 와서 철수와 함께 축구를 같이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문장이 이어나가는 그런 구조라면은 문장 하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내용 파악이 좀 더 잘 될 수 있다. 내용 파악을 어느 정도 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그 내용 파악한 것을 기억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기억 단계까지 넘어온다 그러면 아주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내용 유추한 것도 나름 기억할 수 있지만 문장 듣기에서 내용 파악한 거를 기억한다라는 거는 진짜로 핵심적인 요소를 기억하는 거니까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기억을 한다라는 거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듣기 능력이 있는 거고 이 정도 수준에 오면 아마 발음이나 말하기나 쓰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개선이 돼서 거의 원어민 수준에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핵심 파악을 했으면 요약하기. 요약하기는 이제 이 내가 들은 내용을 가지고서 또는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언어를 사용하는 단계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 기회는 언어 교환을 통해서 내가 컨텐츠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컨텐츠를 가지고 대화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온라인 언어 교환을 상당히 추천할 만하다. 그 핵심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듣기의 6단계에 대해서 생각난 김에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자드는 아주 좋은 언어 교환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관심을 갖고 언어를 공부해보길 바랍니다.